자,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이 나오죠? 네, 자,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반응이에요. 말로 설명하면 뭐야? 반응물이 뭘로 변하는 거야? 생성물.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역반응은, 자,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 이건 뭐야? 생성물이 반응물. 생성물이 반응물로 변하는 반응이죠. 네, 자, 이거를 정반응과 역반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 이렇게 나오죠. 네,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 자, 여기서 가역반응은 굉장히 많아. 가역반응을 외우지 말고 비가역반응을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가역반응은 화살표가 이렇게 쌍화살표로 나와. 자, 그러면 얘는 정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거지? 네,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자, 이거는 되게 많으니까 외우지 말고 이런 거야. 물이 얼음이 될 수 있니? 네, 얼음이 물이 될 수도 있지. 네, 이런 게 다 가역 반응인 거야. 자, 그런데 비가역 반응이 있어요. 자, 비가역 반응은 화살표가 하나로만 나와. 자,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이죠. 네. 자,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에는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자, 기체 발생 반응하는 연소 반응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금속을 산하고 반응시켜. 그러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거든. 음, 자, 이런 것들이 전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화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이죠. 세 번째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적 평형을 우선 얘기할 건데, 자, 첫 번째 동적 평형이라는 건 뭐냐? 동적 평형은 어느 때 따지는 반응이냐면 가역 반응에서야. 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요.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은 자,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 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야. 자, 것처럼이야,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변화는 일어난다, 이런 얘기니? 네. 실제로는 가역 반응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자, 이 동적 평행은 자, 우리가 따질 게 몇 가지 평형이 있냐면 세 가지 평형이 있어요. 증기압 평형이 있어. 자, 증기압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액체의 증발 속도와 자, 증발하면 기체가 되지. 네. 자, 응축 또는 응결 속도가 같아. 자, 액체 증발하는 속도, 응결하는 속도가 같아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서는 증발, 그 다음에 응축, 이게 실제로는 계속 일어난다는 뜻이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밀폐된 용기 속에 자, 이게 처음이 이게 비커가 이렇게 있어요. 비커가 있는 곳에 물을 넣어놨어. 이게 T가 0일 때라고 해봐. 알겠지? 네. 자, 요 안에 수증기는 있어 없어? 수증기 없는 어허. 상태.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증발이 4개가 나가는 속도로 한번 그려보자. 근데 이게 T1의 상태. 자, T1의 상태에서는 봤더니 물이 요만큼 줄었어. 자, 물이 줄었는데 여기서는 날아가는 게 들어오는 게 2개. 그 다음에 T2에서는 물이 조금 더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게 역시 4개.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4개. 그 다음에 T3에서 자, 물의 양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자, 여기서도 4개. 들어오는 것도 4개. 이렇게 그려보자.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자, 비커 속에 물의 양은, 자, T0일 때, 이걸 T0라고 할까요? T1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T0, T1, T2하고 T3는 같지요. 네. 다음에 비커 속 수증기 양은 T0보다 T1이 T2가 그 다음에 T3하고 똑같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비교해 보자. 자, 이게 속도인데 시간에 따라 자, 증발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증발 속도는 똑같죠? 네. 살표 4개로, 그치? 네. 표면적이 똑같으면 증발 속도는 똑같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최초에는 응축되는 속도는 0이지. 네. 0에서부터 들어오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가 증발 속도하고 같아져. 이게 응축 속도예요. 음. 요런 그래프가 속도의 그래프로 그려져. 이해됐죠? 네. 자, 이걸 증기압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 그 다음에 3번째, 용해 평형. 자,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의 용해 속도와 자, 용액 속에 있는 고체의 석출 속도. 자, 요게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 맞는 거죠? 네. 변화가 더 이상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자, 이거를 우리는 용액 평형이라 불러. 그런데 자, 용액의 종류에는 불포화 용액이 있지. 네. 자, 불포화 용액은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커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고체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어. 근데 포화 용액이 되면 네.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죠? 네. 요런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용의 평형을 우리가 실험으로 한번 이제 또 쭉 설명을 한번 해보자. 네. 자,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런 실험을 해. 자, 물에다가 이게 백설탕 포화 용액이야. 자, 백설탕 포화 용액 속에다가 여기다 흑설탕을 집어넣어 놨어. 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형이 된 다음에 평형 후 자, 용액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백설탕 분자 있니 없니? 있어요? 흑설탕 분자는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해. 근데 음. 고체 속에 안에 고체를 넣어놨잖아. 네. 이 고체 속에는 있어요? 둘 다 있어야 돼.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뜻이야. 자, 흑설탕 분자가 하나 쏙 나갈 때 백설탕 분자가 하나 딱 달라붙을 수 있겠지. 네. 그런 용액 평형이 일어나면서 용액과 고체 속에는 두 가지 모두 다 있어야 돼. 그 다음 또 그 밑에 실험 하나 또 나왔지. 네. 자, NaCl 23짜리 포화 수용액에 고체 NaCl의 NA가 24짜리죠. 네. 이 고체를 넣어둔 경우. 자, 포화 수용액이라 그랬잖아. 더 이상 안 녹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고체 속에는 NaCl 23짜리하고 NaCl 24짜리가 존재하겠지. 네.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단 말이야. 자, 음. 그러면 용액 속에는 어때?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야 돼. NaCl 23짜리도 있고 NaCl 24짜리도 존재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용액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물론 얘네는 이온화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니까 23짜리 이온과 24짜리 이온이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용액 속에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용액 평형이야. 음.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 화학 평형이에요. 자, 화학 평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자,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거를 화학평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 화학평형에서는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요. 알겠지? 네. 반응물과 생성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화학평형이 된 다음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변해 안 변해? 분변해요. 변화는 없단 말이야. 음. 자, 이거를 우리가 화학평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그래프 두 개를 배워볼까요? 세 번째, 시간, 농도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자, 시간에 따라, 자, 반응물이 최초에는 제일 많이 있겠지. 네.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성물이 되니까 반응물은 점점 줄어들다가 멈추겠지. 네. 이게 반응물 농도예요. 근데 생성물은 처음에는 없지. 네. 없다가 점점 늘어나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면 이게 생성물 농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시간, 속도 그래프. 자,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 자, 첫 번째는 반응물만 있을 때는 정반응만 존재하지. 네.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는 제일 큰 데에서부터 점점 줄어들어. 이게 정반응 속도야. 근데 역반응 속도 최초에는 없지. 네. 0이란 말이야, 0. 그러니까 0에서부터 점점 늘어나다가 이 속도가 같아져. 이게 역반응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두 속도가 일정할 때 만나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이거를 우리는 화학 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자, 이 NO2 기체가 N2O4 기체를 만드는데 이산화질소가 사산화 이질소를 만들 때 얘는 적갈색을 띠거든. 네. 얘는 무색을 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실험을 해보자. 시험관에 적갈색의 NO2 기체만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넣어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반응이 시간이, 일어나서 무색의 M2O4가 만들어져야지. 네. 그러니까 젓갈색이 어떻게 돼? 흐려지겠죠. 네. 옅어지다가 완전히 다 무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옅어지다 멈춘단 말이야. 네. 그러면 왜 무색의 N2O4가 생겼으므로 그렇지?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자. 시험관에 무색의 N2O4만 넣어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무색에서 색이 진해지다가 멈추겠지? 네. 그래, 젓갈색으로 진해지다 멈춰. 왜? 젓갈색의 NO2 기체가 생성되므로죠. 네. 맞아, 이거야. 이거를 우리는 화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적 평형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네. 거기 넘기면 이제 산과 염기 나오지. 네. 자, 제일 먼저 선생님은 산과 염기의 정의부터 배울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산과 염기는 두 가지만 배우면 돼. 맨 처음에 산. 자, 아레니우스의 산이에요. 자, 아레니우스의 산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수용액에서 무슨 이온을 내는 물질? 수소이온.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 요거를 우리는 산이라고 했고,
자, 두 번째 염기. 염기의 첫 번째 정의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똑같죠. 수용액에서 OH- 이온을 내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는 로리 브랜스테드 또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라 그래서 자, 얘는 수용액이라는 말이 없어. 자, 양성자가 뭐야? 결국 H 플러스가 양성자잖아. 네. H 플러스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 자,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정의만 알면 돼, 우리는. 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한번 보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더 정확하게 좀 따져보자는 얘기야. 산이라고 하는 건 있지. 이름 중에 무슨 산으로 부르는 것들을 모두 아레니우스의 산이야. 자, 예서가 알고 있는 무슨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뭐뭐가 있니? 아세트산, 아세트산. 맞아요. 아세트산. 또 염산, 염산, 질산, 황산 이런 거 다 아레니우스의 산인 거야. 음, 우리 김치에 들어가 있는 유기산. 음, 그치? 무슨 산으로 되잖아. 네. 그런 거는 모두 아레니우스의 산이야. 자, 염산 봐봐. HClAQ는 H 플러스 AQ와 Cl 마이너스 AQ라고 할 때 H 플러스가 나왔지? 네. 그래서 H 플러스를 낸 물질은 뭐야? 산, HCl. 아, 네. HCl이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되는 거야. 네. 근데 염기는 이름 중에 잘 봐야 돼. 수산화 뭐뭐뭐로 부르는 게 모두 아레니우스의 염기야. 그거 아닌 거는 수산화가 안 붙어 있는 건 아레니우스의 염기 아니에요. 네. 자, 이름 중에 뭐가 있니? 수산화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또는 수산화 칼슘 뭐 있겠지? 네. 그럼 봐봐. NaOHAQ가 Na 플러스 AQ 플러스 OH 마이너스 AQ. 그래, 여기 봐봐. OH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수용액에서. 그래서 NaOH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부른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를 한번 보자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봐. 자, 첫 번째 산. 자, 산염기 이거를 반응식으로 쓰자. 잘 봐. HCl의 유놈을 H2L에 녹였더니 Cl-와 H3O 플러스 이렇게 표시했다고 봐봐. 그러면 얘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 잃었지. 네. 그러니까 얘는 산이 되는 거지. H 플러스를 제공했잖아. 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되면서 받았지. 네. 그러면 얘가 염기지. 네. 그러면 화살표 지금 봐봐. 쌍화살표지. 네.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 Cl-는 왼쪽으로 갈 때 H 플러스를 받아야 되니? 네. 그러면 얘가 염기지. 그리고 네. 얘는 산이지. 네. 자, 그 다음 여기 봐. NH3를 똑같이 물에 녹였더니 자, NH4 플러스 AQ와 OH 마이너스 AQ가 있어.
야, OH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럼 네. 예서야, 여기 아레니우스의 염기 보여? 아레니우스 염기. 네. 누구야? H, 아니지. 염기니까. 네, 얻는 거. 없지. 수산화라고 불러야 아레니우스의 염기라 그랬잖아. 수산. 그런데 얘 입장에서 봐봐.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받았지. 네. 그러니까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 H2O가 H 플러스를 제공한 거니까 얘가 산으로 작용한 거야. 근데 네. 거꾸로는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는 거지. 네. 이런 걸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아니라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라고 따지는 거야. 그 중에서 위 두 반응에서 봐봐. 위 두 반응에서 H2O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네. 왜? 한,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했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삼염기의 정의는 이걸로 끝내면 돼요. 네. 300페이지 위에까지 다 끝냈어. 이해됐니? 네. 301페이지, 302페이지 위에 삼염기의 성질하고 이온의 이동 요거는 그냥 쭉 네. 읽어만 봐. 네. 수능에서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내신 나는 애들한테는 좀 더 정확히 해주느라고 쓴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 밑에 물의 자동 이온화를 배워야 돼요. 네. 물의 자동 이온화. 자, 첫 번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극히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물 분자 간에 H 플러스를 주고 받는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이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 그래서 물 분자와 물 분자 간에 극히 적은 양이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만드는 반응을 자동 이온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 네. 그랬을 때, 자, 물에서는 봐봐. 얘가 한 개 생기면은 얘도 한 개 생기니? 네. 물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한 개 생기면 한 개 생겨야 돼. 두 개 생기면 두 개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있지? 물에 이온화 상수라 그래서 자, 이거를 KW라고 배워요. 네. 자, 또는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도 불러. 자,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요 KW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봐봐. 자, 물이 이온화였을 때 동적 평형이 일어나면, 물이 이온화하여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자, 동적 평형을 이루면, 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농도는 이온 농도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야지. 절대로 안 변해. 평형이 이룬 다음에는. 네. 알겠어? 네. 그럴 때 이때 이 두 이온 농도 곱을 KW 또는 이온화 상수라 한다.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그러면 KW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 곱으로 표현된다 이런 뜻이죠.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자, 네 번째 25도씨에서는 25도 그래서 3년기에서는 모두 25도를 이용해서 나와. 25도에서는 있지 KW 네. 자,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러면 25도에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이건 물에서야 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 네. 이게 바로 물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수용액의 액성을 따져봐봐. 자, 수용액 액성에서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농도가 같으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같으면은 중성이라고 중성. 하겠지. 네. 근데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고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으면 이거는 뭐야? 한성. 산성. 세 번째 거꾸로 H3O 플러스가 가장 작고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다. 그럼 염기성이 됐죠. 네. 요게 바로 거기에서 수용액 액성을 따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자, 수소이온 농도지수. 농도지수 pH와 수산화 이온 농도지수 POH를 배워보자 말이야. 근데 우리가 P 해놓고 P라고 하는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네. P의 함수가 뭐를 의미하죠? 마이너스 로그 함수예요. 마이너스 로그 함수. 네. 자, 그럼 잘 봐. 마이너스 로그 함수에서 25도씨에서 자 PKW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P는 마이너스 로그라 그랬니? 네. KW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곱이라 그랬니? 네. 근데 로그의 곱은 뭐가 되지? 합이지. 합이요. 그러면 요 놈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에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 네. 자, 그랬을 때 요거를 pH라고 하고 요걸 POH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였으니까 무조건 14가 나오나요? 네. 그래서 액성에 관계없이 자 여기에 잘 봐봐. 액성에 관계없이 pH 더하기 POH는 14가 나오는 거야. 네. 이해했어? 네. 이거를 우리는 pH, POH라고 불러. 그러면 용액의 액성 또 pH와 POH로 나타낼 수 있겠지? 네.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7이면 중성, 7보다 크면 염기성. 맞네? 네. 네. 여기까지는 질문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질문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이게 중화 반응이야. 그러면 중화 반응에서 잘 봐. 이거를 그대로 써보자.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내는 반응. 이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산, HCl을 예를 들어보자. 그리고 염기는 NaOH. 자, 그랬을 때 이게 염이 NaCl. 그리고 물은 액체죠. 네. 자, 요거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존재하니? 네. 요는 NaOH도 수용액에서는 이온으로 존재하죠. 네. 자, 이렇게 이온이 있던 놈이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이고 이건 액체지 액체. 네. 액체는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죠. 네. 자, 그랬을 때 잘 봐봐 여기서. 자, 화살표 좌우측에서 있던 이온이 없어진 이온들 보여? 있던 이온이 없어졌다고요? 어, 네. 어떤 거? A, 수소 이온이랑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요게 없어졌죠? 뭘로? 물로. 물이 되면서 이 반응을 있지? 네. 산과 염기의 알자이온 반응식이라 불러. 음. 모든 산과 염기의 이 중화 반응을 알자이온 반응식을 나타내라. 그러면 이게 알자이온 반응식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양쪽에 존재하는 이온, 요 이온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거든. 네. 자, 여기에서 예서야 양적 관계를 한번 봐봐. 어떤 양적 관계가 있니? 여기에서 양적 관계를 살펴야 돼. 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하니? 네. 몰수비로 반응하잖아. 자, 그리고 반응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많이 반응할수록 열도 어때? 많이 생겨요? 맞아요. 열도 많이 발생해. 이것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양적 관계에서 우리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같을 때를 pH는 7이라고 하고 이걸 중화점이라고 하죠. 네. 중화 반응에서 이걸 중화점이라고 불러.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을 때는 pH는 7보다 작으면서 산성이야. 네. 자, H 플러스보다 OH 마이너스가 많으면 pH는 7보다 크면서 염기성이라고 부르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이 나온다. 중화 반응에서 이제 막 산 얼마에 산 10ml에 NaOH 몇 ml 넣고 막 이온의 몰롱도 막 이런 거 나오거든. 네. 이게 완전 중화식을 이용할 때, 자, 완전 중화식이 뭐냐면 산과 염기가 딱 반응해서 중성이 되는 지점이야. 이거는 이 식을 이용해요. N1, M1, V1은 N2, M2, V2. 예서야, 네. MV가 뭐였지? 물, 물농도? M이 몰롱도건. 몰수? 그래, MV는 몰수였잖아. 네. 근데 여기에서 N이 뭐냐면 하나는 산의 가수, 네.
그다음에 하나는 농도, 이게 부피야. 근데 오른쪽은 염기가스, 그다음에 농도, 부피 이렇게 따지거든. 네. 자, 그랬을 때 가스라는 게 뭔지는 아냐? 네. 일가산은 일가, 이가. HCl, HNO3 이런 게 일가산. 이가산은 네. H가 두 개죠. 네. H2SO4 이런 거. 그 다음에 일가염기는 KOH나 NaOH, OH가 하나 있는 거. 네. 이가염기는 EA. 맞아요. CaOH2 또는 BaOH2 이런 것들이 이가염기가 되는 거야. 네.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이거를 H2A 이렇게 쓰기도 하죠. 네. 그리고 얘는 BOH2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 네. 이렇게 쓸 때 이게 이가연계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야. 자, 네. 그런데 이건 지금 완전 중화식이라 그랬지. 네. 네, 자, 첫 번째. 혼합 용액이 산성인 경우도 있죠. 네. 자, 잘 봐야 돼. 이렇게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 N1, M1, V1 마이너스, N2, M2, V2는 MV. 자, 그랬을 때 요거는 H 플러스의 몰수. 이게 OH 마이너스의 몰수. 그러면 MV는 H 플러스 몰수가 남아야 돼. 당연하지. 네. H 플러스의 개수가 많으니까 삼염기 반응을 시켰을 때 남을 거 아니야, H 플러스가. 네. 근데 혼합 용액이 염기성인 경우, 이럴 경우는 N1, M1, V1 마이너스, N2, M2, V2는 똑같이 MV거든? 네. 근데 첫 번째 게 뭐의 몰수가 돼? OH 마이너스 몰수. 그 다음에 얘는, H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OH 마이너스의 몰수. 이걸로 풀어야 돼요. 자, 중화 반응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요거. 음, 이해됐니? 네. 그래. 이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인데, 그 밑에 이제 염하고, 그 다음에, 자, 생활에서의 삼용기 중화 반응에 얘 나와 있죠? 음, 네. 거기 있잖아. 위산과다에 제산제를 복용한다. 그리고 비누로 머리 간 다음에 헹구는 물에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네. 생선 비린내 제거에 레몬즙을 이용한다. 이런 거 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음, 그거는 읽어봐. 네. 그리고 그 밑에 염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우리 화원에서 염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빼고 그 밑에 중화 적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자,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자, 중화 적정이 도대체 뭐냐? 이 중화 적정의 뜻을 먼저 알아보자. 중화 적정이라는 거는 농도를 알고 있는 산, 염기를 이용하여, 자, 농도를 알고 있는 산염기, 이거를 표준 용액이라고 불러요. 자, 이용하여 중화 반응을 시키는 거야. 자, 중화 반응 시켜. 농도를 모르는 산염기에, 자, 농도를 모르는 산염기를 미지시르라고 불러요. 네. 자, 요거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중화적정이라고 불러. 자, 그럴 때 이 중화적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험 도구가 필요하거든. 네. 자, 필요한 실험 기구를 한번 살펴보면 뷰렛이라는 게 있어요. 뷰렛. 자, 네.
표준 용액을 담는다야. 네. 자, 표준 용액을 담은 다음에 사용된 표준 용액 부피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알겠니? 사용된, 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뷰렛은 이렇게 쭉 긴 유리관에 끝이 이렇게 아주 가는 이런 관이 있고 여기에 콕이 달려 있어. 콕. 네. 자, 요게 뷰렛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장치가 뭐냐면 삼각 플라스크. 자, 삼각 플라스크는 미지시료,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미지시료라 그랬지? 네. 미지시료하고 지시약을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 여기에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 미지시료를 이렇게 넣는 거야. 그래서 미지시료 플러스 지시약. 그리고 여기는 표준 용액. 그리고 표준 용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자. 그리고 나서 피펫이 있어야 돼. 피펫. 자, 피펫은 미지시료 일정 부피를 취하는 기구예요. 자, 그래서 피펫은 조금 해.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자, 여기에 뭐 10ml 피펫. 그러면 10ml를 측정할 수 있는 피펫이란 뜻이야.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어주는 장치 또는 흔들면서 반응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는 장치가 바로 뷰렛을 이용하고 삼각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중화 적정하는 방법이야. 알겠니? 네. 자, 이 중화 적정하는 방법이 한 장 넘겨봐. 305페이지에 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네. 거기에 한번 보자.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농도를 알고 있는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중화 적정하기 이렇게 나왔지. 네. 첫 번째 봐봐. 삼각 플라스크에 피펫을 이용해서 HCl 일부를 취했니?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시약 한두 방울을 떨어뜨렸니? 네. 그 다음에 뷰렛을 위에 놓고 꼭지까지, 뷰렛의 꼭지까지 액체가 흘러나오도록 한 다음에 이제 반응을 시키죠. 네. 왜 꼭지까지 흘러나오게 하는지 알겠어? 자, 뷰렛의 꼭지가 잘 봐. 뷰렛의 꼭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 좀 확대를 했어. 자, 여기 봐. 여기에 코크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네. 요 처음에 요 꼭지는 액체가 있어, 없어? 처음에요? 처음에 뷰렛에 네. 액체를 표준 용액을 담았는데, 네. 자, 여기에는 액체가 없잖아, 요 가운데는. 네. 그러면, 자, 요거를 꼭 누르면 여기에서 액체가 여기까지 채워지는 동안 어때? 눈금이 줄어들지, 위에가. 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 음, 읽어본 거야. 몇 번을 읽어보냐면 세 번째. 뷰렛의 표준 용액인 NaOH 용액을 넣고 조금 흘려 꼭지 아래 부분에도 용액이 채워지도록 한 후 이게 바로 그 얘기야. 음, 그 다음에 NaOH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반응을 시켜. 그래서 자 비커의 색이 모두 색깔이 변하는 순간 자 뷰렛의 꼭지를 막고 그 다음에 NMV는 M-M-V-로 농도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선생님이 얘 하나로 아세트산, 식초에서 아세트산 함량 구하기 문제 하나 나와 있지. 네. 그거를 한번 풀어줄 거예요. 요 시험 문제도 요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 음, 함량 구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네. 자, 4단원에 여기에서는 퍼센트 농도하고 몰농도 이게 1단원에서 배웠잖아, 우리. 네. 4단원에서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다 사용이 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봐봐. 식초에서 COH, CH3, COH 함량 구하기야.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선생님은 간단하게 쓸 테니까 봐봐. 밀도가 1. 자, 첫 번째가 밀도 1g per ml인 식초. 맞죠? 네. 식초 500ml를 준비시켰지. 네. 그 다음 피펫으로 300에서 10ml를 채취하여 100ml로 만들었지. 네. 그래서 10ml 취하여 100ml로 묽혔어요. 자, 이때 필요한 도구는 부피 플라스크죠? 네. 그때 여기에서 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들지. 네. 1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 다음 2번 봐봐. 10분의 1로 묽힌 식초. 자, 10분의 1로 묽힌 식초 20ml를 취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죠? 네. 자,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그 다음에 자, 지시약 PP 페롤프탈레인 한두 방울을 떨어뜨렸지. 네.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뷰렛에 자, 몰농도가 얼마짜리야? 0점, 0.1 몰농도 NaOH를 넣었죠. 네. NaOH를 넣고 반응을 시키는 거야. 네. 반응을 시켰어. 그랬더니 자, 이거를 한 두세 번 반복을 해요. 반복을 했어. 그랬을 때 사용된 NaOH의 평균 부피가 나왔지. 네. 평균 부피 얼마? 20ml. 음,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보자. 묽힌 식초의 농도, 식초의 몰농도 구하기. 자, N1, M1, V1은 M2, M2, V2에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식초는 아세트산의 일가상, 농도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부피는 20ml 취했지. 어? 20. 여기 20ml 취했잖아. 네. 자, 20ml는 원래는 부피를 리터로 곱해야 되니까 0.02리터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네. 양쪽을 어차피 밀리리터로 구할 때는 그냥 20이라고 해도 돼. 그리고 네. 염기도 일가염기 농도 0.1 몰농도짜리 20ml 들어갔죠? 네. 그러면 M은 얼마냐면 0.1 몰농도야. 그러면 잘 봐. 물키기 전 식초의 농도는 1몰 농도짜리죠? 그래서 너 지금 졸립지? 네. 아주 그냥 눈이 끔뻑 감겼다 떠졌어 너. 너 멀리 있다고 선생님이 졸린 거 못 알아볼 것 같지? 굉장히 쉽게 알아보거든. 죄송해요. 자, 요거만 하고 좀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중화 반응의 이온수 변화까지만 할 거야. 네. 그 조금 이제 조금 남았어. 그거까지만 버텨. 네. 자, 물 피기 전 식초 농도는 1몰 농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봐봐. 식초 500ml 속에 아세트산의 몰수는 1몰 농도 곱하기 0.5리터야. 500ml니까. 그러면 네. 얘는 0.5몰로 가 있지. 네. 그러면 식초 500ml 속 아세트산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 공식이 몰, 몰수에다가 분자량 MV 곱하기 곱해. 화학식량. 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몰농도니까. 그러면 네. MV가 0.5에다가 화학식량이 60이야. 그러면 30g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자, 식초 500ml의 질량은 얼마야? 부피 곱하기 밀도지. 네. 부피가 500ml 그리고 1g/ml. 그래서 500g이에요. 맞냐? 그래서 이해돼? 이, 여기 봐, 여기 밀도가 1g/ml인 아니요. 500ml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500ml에 네네네네. 총 네. 용액의 질량이야. 용액의 질량은 네. 500g이야. 그 중에 자, 식초 500g 중 500g 중 아세트산 질량은 30g이죠? 네. 그러므로 자, 퍼센트 농도는 500 중에 30 곱하기 100은 6%. 이렇게 돼요. 헐. 이해됐나?